안녕하세요. 아시탄가 제니요가 원장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 실어놨었던 예전의 글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부터 블로그에는 계속 책을 읽고 요가 관련 철학이나 아니면 인문학 서적을 읽고 수련을 하면서 느꼈던 것, 제 삶 속에서 느꼈던 걸 글로 많이 정리해 놨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지도자 교육 하면서 이제 초보 수련자가 중급 고급 수련자로 진화해 나갈 때 누구나 한 번씩 마음의 혼란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지도자 교육 전용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게 2017년도 7월 14일에 썼네요. 제가 쓴 글인데도 지금 2020년이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또 새롭고 기록의 중요성을 정말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너무 좋다 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지금 3년 후에 절대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록의 소중함, 그리고 저한테 자극을 주는 우리 제자분들, 수련생들의 소중함, 그리고 제가 수련할 수 있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글이 너무 안 보일까봐 조금 글자를 키워봤거든요. 잘 보이시길 바라며 각도도 잘 맞춰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제목은 해부학 책에서 밝히는 해부학을 넘어서라. 벌스 솔로몬 왕의 뜨거운 물입니다. 자, 요즘 재미지게 읽고 있는 요가 기능 해부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요즘 해부학은 근막 관련 책만 읽었었는데 이때 한 2016년, 17년 이때부터 근막경선 해부학에 미쳐가지고 그거를 막 공부할 때인 것 같아요. 이 책은 부분기능 해부학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뭐 대흉근, 광배근, 뭐 소흉근, 능형근 이렇게 근육을 쪼개서 보는 책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아시탄가 요가를 수련하는 선생님이 쓰신 해부학 책이라 더 손이 갔다. 제가 이 책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읽으면 더 좋은데 제가 읽었던 책은 모두 지금 4호점에 저희 제니요가 도서관에 다 넣어놔가지고 책 원본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책도 한번 소개할게요. 아시탄가 요가 자세에서 부상에 대해서 이제 근육학으로 설명한 책인데 본인이 수련을 하는 사람이지 해부학을 가르친 선생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수련에 도움받을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수련을 하다 보면 요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가 철학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해부학을 수련 이야기하듯 쉽게 쓰셨고 확실히 수련하는 분이라 그런지 해부학 책이되 해부학을 넘어서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이번에 아시탄가 요가 해부학 DVD, 아시탄가 요가 어저스트먼트 DVD도 외국에서 공수해와 번역해 공부했는데 꽤 유용했다. 107페이지 고관절에 대한 논의 중 이 모든 질문들을 넘어서서 어떤 넙다리뼈와 엉덩관절의 구조가 요가 수련에 좋고 어떤 것은 불리한지 알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엑스레이 없이는 엉덩관절의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우리 뼈 구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결코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쉬운 답은 없다. 우리는 뼈 이상의 것들로 된 존재이다. 우리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존재이며 우리의 모든 측면들이 나름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경험을 통해 탐구해야 한다. 수련을 해야만 한다. 이 부분이 너무 좋죠.
앞에 글하고 이제 대구법을 쓰신 건데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엑스레이 찍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서 알 수 있는 부분까지가 있는데 그것은 엑스레이가 없다면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진짜 엉덩관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몸이 어떤지 알고 싶다면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로 촬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탐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실어놨는데 사진을 찍어서 화질이 별로 좋지 않죠. 넘어가 보면 결국 자기 몸을 제대로 알려면 눈으로 보지 말고 지식으로 알려 하지 말고 가장 극명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극명한 감각으로 느껴서 체득되어야 진짜 자기 몸의 원리를 제대로 알게 됨을 말하고 있다. 몇 번의 얄팍한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반복을 통해 깊어진 지혜를 바탕으로 생겨나는 감각의 통찰력, 바로 직관이다. 같은 보다이지만 볼견과 볼관의 차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볼견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볼관이다. 수련하는 자들은 꿰뚫어 보는 능력이 길러진다. 자기의 몸도 마음도 감각도, 특히 감각이 보이는 순간 다른 세상이 열린다. 감정과 현실, 과거와 운명에 자유로워진다. 명리학에서 자기 몸의 원리를 알면 우리 몸이 자연과 우주의 원리로 생겨났고 그것을 담아 생명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우주의 원리와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어젯밤 우리 아들이 탈무드를 읽다가 솔로몬 왕은 잔인하고 그다지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다며 질문을 했다. 머리가 둘이 달린 한 아이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알기 위해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이야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이 말하기를 질문을 해서 똑같은 답을 하는지 다른 답을 하는지 생각을 물어보면 되지 왜 잔인하게 사람한테 뜨거운 물을 부어?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그 이야기는 한 인간을 규정짓는 기준을 감각으로 본 거야. 생각은 같거나 비슷할 수 있지. 하지만 감각은 신경계는 한 개체를 개체답게 규정짓는 독보적인 거야. 우리 인간은 결국 다 하나하나 각자의 중추신경계의 감각 덩어리인 거지. 두 머리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두 머리가 한 감각을 느끼면 한 사람, 다른 감각을 느끼면 다른 사람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로몬 왕은 인간 존재의 정수를 꿰뚫고 있고 그걸 아주 심플하게 한 방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은성이는 그래도 뜨거운 물은 너무해. 미지근한 물도 있고 어쨌든 안 아픈 걸로 하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솔로몬 왕이 나빴네 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필 뜨거운 물이어야 하는지, 뜨거운 물이 주는 상징성이 무엇인지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에게 너무 동심파괴일 것 같아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다. 그 아이가 벌써 중3이네요. 뜨거운 물은 우리 감각의 속성을 상징하는 메타포이다. 감각은 뜨거운 물을 확 붓는 것처럼 성광과 같은 찰나에 하지만 화상을 입는 것처럼 확실하게 낙인되는 것이다. 감각이 깨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찰나 섬광처럼 꿰뚫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그 전의 존재가 아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깨어남과 알아차림을 통한 성장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으나 지금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이따 중학교 가면 다시 생각해보게 유도해줘야겠다. 지금은 그냥 솔로몬 왕이 나쁜 걸로. 그래도 또 아들한테 왜 하필 뜨거운 물일까 생각해봤니? 왜 그럴까? 하는 나는
우리 아들이 나 같은 엄마 만나서 참 피곤하겠다라고 썼네요. 결론. 우리 온 몸을 관통하고 지배하며 모든 움직임과 조절에 중추가 되는 나를 나답게 하는 그 중요한 감각을 기르는 방법. 머리로 알아낸 지식이 몸으로 체득되어 삶의 지혜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감각이라는 것을 기르는 방법. 요가 기능 해부학의 저자인 데이비드 카일 선생님과 같은 생각이며 솔로몬 왕이 뜨거운 물을 통해 알려주고자 한 감각의 메타포를 성장시키기 위해 결국 또 우리는 수련을 해야만 한다. 수련 가기 전 해부학 책을 읽다가 아들과 대화한 내용이 오버랩되며 지식, 경험, 감각, 깨어있음, 알아차림, 체득, 생각하는 힘, 분별력, 통찰력, 지혜에 대한 오늘의 단상. 마음에 품고 싶은 말, 경험을 통한 탐구. 경험을 통한 탐구는 정말 재밌고 경험을 통한 탐구에 대한 노력은 존경스럽다. 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과거에 이제 블로그에 정리해놨던 수련하면서 또 이제 요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읽어서 유튜브로 찍어서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 내용과 관련 없지만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주제로 삼아서 한번 같이 요가 철학과 삶과 수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